자, 얘들아, 우리는 오늘 드디어 6학년 1학기 수학의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132쪽, 133, 그리고 134, 135쪽까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4페이지를 다 풀면 6단원도 끝이 나고 6학년 1학기 수학도 끝이 나는 거예요. 와우! 자, 그러면 우리 같이 1번부터 몇 번까지죠? 네, 7번까지 힘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이미 수익처럼 이 부분도 문제풀이니까 미리 다 풀어 놓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장을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X표를 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OX 문제네요. 첫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는 1세제곱cm라고 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제곱미터입니다. 맞나요? 아니죠. 얘들아, 부피는 제곱미터가 아니라 몇 미터인가요? 그렇죠. 바로 세제곱미터입니다. 만약에 얘 제곱미터를 그냥 두려면 이거를 뭐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얘를 넓이로 바꾸면 되죠. 그럼 제곱미터가 되는 말이죠. 다음 세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쌓기나무가 10,000개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얘들아, 10,000개가 필요하나요? 그렇죠. 정답은 아닙니다. 몇 개가 필요하죠? 네, 바로 100만 개죠. 10,000개가 아닌 100만 개가 필요합니다. 공이 몇 개? 6개.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6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수학 개념 살펴봤어요. 2번.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여기 직육면체 상자가 있네요. 부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가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단위 잘 보세요, 얘들아. 단위가 뭐래요? 세제곱센티니까 요 단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30 곱하기 60이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63, 18에다가 공이 몇 개? 1, 2, 3, 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정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상자의 부피를 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미터로 나타내어 보래요, 얘들아. 그러면은 얘를 미터로 바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되죠? 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그렇죠. 바로 0.18 세제곱미터.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0.18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얘들아?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서 봤죠. 여기 바로 위에서. 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가 100만 개 필요하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적어줄게요. 1 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가요? 그렇죠.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요것을 근거하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상자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건널비니까 제곱이죠. 자, 건널비 어떻게 구해주면 되죠, 얘들아? 이렇게 전개도가 펼쳐져 있으니 그냥 밑면 하나 구해서 2배 해주고 옆면을 한 번에 직사각형으로 해줄게요. 그럼 지금 건널비 요 파란색으로 해주면 밑면 얼마에 63, 18 해서 1800이죠. 근데 1800이 2개니까 얼마? 3600 더하기 밑면이야. 밑면 2개 더하기 여기 옆면, 여기 가로 길이 몇 센치예요? 그렇죠. 60, 30, 60, 30이니까 총 얼마? 180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로가 100이니까 옆면의 넓이는 18,0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21,60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32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첫 번째 페이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3쪽 3번으로 갈게요. 봅시다.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아, 정육면체 참 반가워요. 왜냐면 굉장히 심플하고 숫자가 쉬우니까요. 첫 번째, 컨테이너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가요?
부피 어떻게 구하죠 얘들아? 정육면체 부피? 그렇죠. 같은 숫자 3번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되나요? 4, 46, 16 곱하기 4는 그렇죠. 64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컨테이너의 부피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얘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어 보래요. 아까 봤던 요 개념 복습이죠. 요 개념. 그러면은 공이 몇 개나 더 붙어요? 64 세제곱미터에 6개가 더 붙죠. 헷갈리지 마세요. 64. 자, 0 세제곱 센티미터. 얘 어떻게 읽나요, 얘들아?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바로 6,40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컨테이너의 건널비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얘들아, 정육면체 건널비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같은 면이 6개 있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4. 한 면이 여기가 4, 여기가 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면이 몇 개? 6개. 그러면 4, 4, 16, 16 곱하기 6은 그렇죠. 바로 96 제곱미터. 넓이니까 제곱, 그리고 부피니까 세제곱. 그 다음에 4번. 요것은 우리가 양감, 부피에 대한 양감을 잘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문제입니다. 4번.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3가지 보기들이 있고요. 이으시면 됩니다. 휴지갑이래요. 야, 휴지갑은 3개 중에 뭐는 당연히 일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3m는 일단 아니겠죠.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 둘 중에 뭐가 좀 더 많나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3000 세제곱 센티미터죠. 혹시 이걸 선택한 친구가 있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양감을 느끼기 위해서 휴지값의 길이를 대략 어림해 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15cm다, 가로가. 그럼 이 숫자가 되려면은 한쪽이 2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1이 돼야 돼. 높이가 1이 된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얘는 잘 보세요. 3000이라 하면은 만약에 가로가 15cm다.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되면 될까? 또 10cm 정도 되면 여기는 20cm 정도 되고 요 정도 되게 되면은 이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휴지값은 두 번째 3000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우선 보니까 얘는 30 세제곱 미터고요. 얘는 3000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아까 3000이 어느 정도였어요? 휴지값 정도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거의 딱 10배래요, 얘가. 얘 될까요? 얘들아, 방 보통 어느 정도예요? 적어도 1m는 넘죠. 적어도 1m가 넘고요. 높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뭐가 될까요? 맞죠. 바로 첫 번째인 30 세제곱미터 정도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 한번 볼게요. 자, 지우개는 보니까 우선 안 되는 거 먼저 삭제해 줍시다. 뭐가 안 될까요? 그렇지, 미터 단위는 터무니없죠. 지우개가 막 1m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까 2100까지도 지우개가 이렇게 큰가요,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지우개는 첫 번째 21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냉장고. 자, 냉장고 보니까 여기 센티미터 단위 나왔어요. 센티미터 단위 터무니없죠. 그다음에 150 세제곱미터예요. 와우, 엄청나게 큰 부피입니다. 그냥 가루가 냉장고가 하나가 3m도 될 수도 없고요. 5, 10 미터가 돼야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되죠? 바로 1.5 세제곱미터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133쪽도 완료. 134쪽 이제 반이나 왔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4쪽 5번 넘어왔습니다. 5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각각 28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지금 부피를 이미 제시를 했네요. 그러면은 빈칸에 있는 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길이. 그래서 얘는 8 곱하기 5 곱하기 네모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8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40 곱하기 네모가 280이 된다는 얘기니까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그렇지, 280에서 40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280 나누기 40을 하게 되면 그렇죠, 0끼리 날아가고 28에서 4 나누면 네, 정답은 7cm가 되네요. 7. 자, 두 번째 문제. 얘도 마찬가지죠. 가로 2cm, 높이 10cm, 그리고 세로 길이는 모르고 얘가 280이 된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네모가 280이니까 마찬가지로 네모는 280에서 20을 나누어 주면 되죠. 280 나누기 20 하니까 얼마죠? 0끼리 약분이 되고요. 28에서 2 나누면 그렇죠. 정답은 14cm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번도 완료. 6번. 준기는 과자 공장에 다녀온 뒤 과자 상자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준기가 만든 과자 상자의 부피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활용해 봐라 라고 했죠. 준기가 내가 만든 상자의 모양은 어때? 멋있어. 이런 상자의 부피도 구할 수 있을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바로 우리의 방법으로. 자, 얘들아, 요 디귿자, 이 디귿자의 모양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이 통짜로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고 여기서 여기 빈 부분을 빼주는 방법 뺄셈 이용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이 부분 직육면체랑 이 직육면체 세 부분을 더해주는 걸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인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빼는 거. 이렇게. 자, 첫 번째 식부터 세워봅시다. 큰 거니까 얘들아, 얘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돼요? 8, 7, 2가 되네요. 그러면은 8 곱하기 7 곱하기 2에서 작은 직육면체 얘죠. 가로가 지금 3, 높이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그렇죠. 여기 3 있으니까 빼면은 여기가 2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빼주면 됩니다. 계산해 줄까요? 자, 8, 7, 56에다가 2니까 112예요. 거기다 3, 2, 6, 6이 10이니까 정답은 네, 딱 깔끔한 숫자인 1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방법 2도 같은 답이 나와야 할 텐데요. 자, 얘들아, 세 부분을 나눈다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여기 8, 여기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가 4가 되죠. 높이는 그대로 2니까요. 8 곱하기 4 곱하기 2. 또 더합니다. 뭐랑 뭐? 얘랑 얘를 더해야 되죠. 가로 3, 세로 3, 높이 2.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가로 3, 세로 3, 높이 2. 얘는 둘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자, 이것도 구해볼까요? 8, 4, 32 곱하기 2는 64. 3, 3, 9, 9, 2, 18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36. 64 더하기 36은 그렇죠. 바로 100. 둘 다 같은 답이 나왔고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줬습니다. 여기까지 134쪽도 끝! 75% 나왔어요. 우리 7번 문제 풀면은 수학이 끝납니다. 자, 7번. 다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로 12, 세로 8, 높이 7. 자, 식을 잘못 쓴 친구를 모두 찾고 잘못 쓴 이유를 말해보세요. 모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명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잘못 쓴 이유도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잘못 쓴 식을 바르게 고치고 직육면체 건널비를 한번 제대로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부피가 아니라 얘들아 건널비예요. 건널비. 자, 첫 번째 연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수.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6면의 넓이의 합이니까 나는 6면의 넓이를 모두 더할 거야. 6면을 다 더한다고 하네요. 자, 보니까 12 곱하기 8 어딨죠? 12 곱하기 8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7 어딨죠? 12 곱하기 7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7 8 곱하기 어딨어? 요거 있죠. 요렇게 3면 그리고 반복됩니다. 12 곱하기 8 12 곱하기 7 8 곱하기 7 6면을 다 제대로 더해줬네요. 연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슬기 볼게요. 합동인 면이 세 쌍이므로 세 면의 넓이를 구해서 각각 2배 한 뒤 더해볼래. 말이 맞습니다. 식을 볼게요. 12 곱하기 8이 아까 몇 개였죠? 2개였죠. 그래서 2배. 여기다가 더합니다. 자, 12 곱하기 7도 몇 개였어요? 2개. 8 곱하기 7도 2개를 각각 더해. 이 식도 맞습니다. 자, 연수랑 슬기가 맞았는데 지혜랑 준기가 둘 다 틀릴까요? 한번 볼게요. 자, 합동인 면이 세 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표를 봤더니 12 곱하기 8, 요 한 면이죠? 여기다가 12 곱하기 7, 8 곱하기 7. 12 곱하기 7, 8 곱하기 7. 응? 한 면씩만 더 했는데 이러면 면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
그랬는데 세 쌍이니까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곱하기 2. 얘를 2배를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지혜는 땡 틀렸습니다. 요 2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준기. 나는 한 밑면의 넓이를 2배 하고 옆면의 넓이를 다 더해야겠어. 우리 전개도 이렇게 펼쳤을 때처럼 한 밑면의 넓이 2배 하고 얘 전개 여기 옆면을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봤더니 12 곱하기 8 밑면입니다. 근데 한 번만 했네. 그리고 12 더하기 8 곱하기 7이에요. 이 길이까지만 더하고 얘 곱하기 7을 했어요. 그러면 옆면도 반쪽만 구해준 거네요. 즉 밑면의 넓이 구해서 2배도 해야 되는데 안 했고요. 그리고 한 밑면의 넓이만 구했고 옆면도 가로의 길이를 잘못 구했죠. 자, 그래서 준기도 땡. 그럼 누구랑 누가 틀렸죠? 잘못 쓴 이유가 뭔가요? 방금 이야기했었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혜는 그 다음에 준기는 어땠죠? 그렇죠. 밑면도 한 번만 해주고요. 옆면에 가로 길이도 잘못 구했습니다. 한 밑면 넓이도 2배 하지 않았고 옆면의 가로 길이도 잘못 구했죠. 그렇다면 마지막 잘못 쓴 식을 바르게 고치고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자, 지혜 거 어떻게 고치죠 얘들아? 지혜 거 그렇죠. 12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7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지. 얘를 해줬어야 했어. 그럼 답이 얼마 나와요? 답이 얼마가 나오죠? 계산해 봅시다. 12 곱하기 8은 96, 12 곱하기 7은 84, 87은 56.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236입니다. 근데 거기 곱하기 2배니까 바로 472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준기 식을 어떻게 하죠? 네, 12 곱하기 8을 몇 배 해? 2배. 그래 더해줍니다. 자, 옆면의 넓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2 더하기 8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개 주고 높이 7 해주면 됩니다. 얘도 계산하면 얘 96이 2배 되면요. 그렇죠. 192가 되죠. 거기다가 12 더하기 8에다가 곱하기 7이 14, 20하면 280이 됩니다. 자, 얘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472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 7번까지 끝이 났습니다. 와우! 얘들아, 우리 무려 얼마나 알고 있나요? 4페이지를 다 풀었어요. 오늘로써 이렇게 수학 6단원 그리고 6학년 1학기 수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6학년 1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차근차근 잘 따라와준 친구들, 그리고 교과서도 수익도 꼼꼼하게 잘 채워준 친구들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방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인사할게요. 안녕.